역사 유적지나 역사 유물 안내하다 보면은 페르시아 영향이네, 사산조 페르시아, 아라비아, 중동, 이슬람 영향 이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근데 거기가 거기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게 어떤 영향이야? 궁금증이 들 때가 있는데요. 그 영향권의 이야기 먼저 하겠습니다. 9세기의 이슬람의 기록에 보면은 신라는 황금의 나라라는 표현이 나와요. 황금집을 짓고 강아지도 금목걸이를 했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경주 왕릉이 모아있는 대릉원이라고 있거든요. 천마총에서 나온 파란색의 유리잔, 황남도총에서 나온 18점의 유리잔, 페르시아 영향이란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경주 박물관에 보면은 용강동에서 나온 토우, 서역상의 토우가 있고 포도 덩굴무늬 안막색 기와가 나와요. 당시에 신라에서는 포도를 재배 안 했거든요. 중동 지역에서 나온 포도거든요. 그게 또 영향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원성왕릉이라고 전해지는 괴릉이라고 무인상이 있는데 무인상 얼굴이 코가 이렇고 푹 들어간 눈에 수염이 아랍 계통의 수염입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이 무인상으로 썼어요. 헌강황 때 보면은 처용사라가 나요. 세발 발기달의 밤들이 논이다가 들어사 자리 보곤 가라리 내어라 둘은 내었고 둘은 뉘었고 본디 내다 말하는 아사날 어띠아리고 처용가에 나오잖아요. 처용이 역신이 들어왔는데 처용의 관용에 감탄해가지고 앞으로 처용타를 넣으면은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얘기. 그리고 고려 가요 중에 쌍화점 영화로도 나왔죠. 만두 사러 쌍화점에 갔더니 회회아비 내 손목을 붙잡고 회회아비가 나와요. 그러면서 회회아비는 이슬람 계통이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해설하는 중간중간에 이슬람권, 아랍권, 페르시아권의 영향이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영향을 가졌다고 하는 페르시아, 아라비아, 이슬람, 회교도 어디인지 우리가 지도상으로 한번 봐볼게요. 먼저 중동이란 명칭입니다. 중동은 유럽 쪽에서 부르는 명칭이고 유럽 쪽에서 아시아를 봤을 적에 우리 일본이나 한국 같은 경우는 극동, 그리고 인도가 중동이에요. 그리고 지금 현재 중동이라고 부르는 거는 큰 동인데 인도를 인도라고 부르고 중동 지역이 이제 중동으로 명칭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서남아시아가 맞죠. 동남아, 서남아, 동북아, 중앙아시아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유럽적인 개념이 중동, 미들 이스트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아라비아와 페르시아하고 관계인데 지금 현재 이란 땅이 페르시아거든요. 파르스란 지역이 있는데 파르스에 있는 땅에서 페르시아, 우리가 러시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코리아 한 것처럼 파르스의 땅에서 페르시아입니다. 이란 사람들은 자기를 아랍인 취급하면 싫어합니다. 그래서 제가 부른 노래가 있어요. 나 이란 사람이야. 아리안의 후손. 옛날 페르시아, 시아파는 혈통. 그때 시아파는 혈통 그랬는데 시아파, 수니파 얘기하잖아요.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은 수니파, 이슬람 계통 중에 페르시아는 시아파, 갈등이 많잖아요. 자, 옛날로 다시 거들러 갑니다. 이란 땅은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세계사에서 첫 제국의 형태를 갖춘 데가 페르시아 제국이라 그러거든요. 페르시아와 그리스 싸움이 있잖아요. 마라톤 전투 있잖아요. 대제국을 형성했던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을 해요. 그래, 그리스에 있는 아테네 연합군들이 페르시아에게 맞서서 싸워가지고 이겼어요. 그 이긴 소식을 전하려고 병사 한 명이 42.195km를 뛰어가지고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게 되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마라톤 42.195km가 생겼다 그래요. 이란 사람들은 올림픽에 마라톤을 참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인식할 때 지금도 미국 중심이지만은 그리스 중심의 역사서를 보다 보기 때문에 페르시아는 악의 개념, 그리고 그리스는 선의 개념으로 많이 이해합니다. 근데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했고 그 페르시아가 알렉산드리아에게 멸망하게 되고요. 그 자리에서 나중에 사산조 페르시아, 사산 왕조의 페르시아가 나옵니다. 그리고 아라비아의 유목민들이 이슬람이 생기면서 통일국가를 형성하고 이슬람 세력이 사산 페르시아를 멸망시키면서 이슬람 대제국이 형성되는 거죠. 아라비안 나이트라고 있죠. 우리도 가요가 있어요. 그토록 뛰는 가슴을 그때는 왜 몰랐을까? 이런 노래가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 가요고 아라비안 나이트는
아라비아에서 있던 이야기들을 체록해가지고 18세기 프랑스 사람이 쓴 거예요. 근데 비단 아라비아 이야기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이야기, 그 지역 인근 뭐 튀르키 이야기가 다 섞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도 그쪽 영향이겠죠. 그리고 이제 회교인데, 쌍화점에 나왔던 회회아비 이야기인데, 회회아비는 이슬람 교도를 뜻해요. 우리가 이슬람교를 회교라고 부른 거는 중국의 영향이거든요. 중국에서 그 이슬람 교도가 사는 위그르족이라 그래요. 거기를 회얼족이라 그러거든요, 한자로. 그래서 위그르를 회얼로 부르면서 그 회자 따가지고 회교라 그러는 겁니다. 회회아비는 이슬람교도, 회교는 이슬람교다. 지금의 이란 땅엔 페르시아에서 믿었던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한자로 배화교라고 번역하죠. 불을 보면서 믿었던 게 아마도 유전의 영향인 것 같아요. 자연 발생적인 불들이 석유 영향으로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불을 보면서 명상을 하고 정의가 있으면 악이 있지 않느냐 하면서 이분법적인 영향에 많이 미치게 됩니다. 니체,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짜라투스트라가 조로아스터라고 해요. 그 지역에 나온 종교가 조로아스터교입니다. 나중에 이슬람에 정복되면서 이슬람에 영향을 끼쳤겠죠. 중동 지역을 얘기할 때 맨 먼저 고대는 페르시아 제국이었다. 이후로 이슬람이 생기면서 이슬람 지역이 통일되고 그 이슬람이 페르시아 지역을 점령하게 돼가지고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됐다. 그리고 시아파와 수니파의 종교적인 갈등, 그리고 제국주의 침략, 제국주의 이익 분쟁, 이게 현대까지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란, 사우디, 중동 지역이 분쟁 지역으로 많이 뉴스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지역의 자체적인 종교 분쟁도 있고 영토 분쟁도 있지만 제국주의 시절 영국의 영향, 지금 현재는 세계 패권을 장악하려고 하는 미국의 영향, 그들의 영향권에 있는 이스라엘 영향이라고 더 복잡해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굳이 교훈을 얻자 보면은 석유로 돈을 벌어들이는 경제적인 것들이 결코 행복의 조건은 아니다. 그리고 외교 관계에 있어서는 영원한 우방, 영원한 적국도 없다. 그러면은 외교 관계에서 결국은 자국의 이익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